중정실록 31권 중종 13년 2월 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병조판서 장순손이 사장을 올려 아래기를 성품이 용렬하고 찬찬하지 못하여 쓸모가 없으나 밝으신 성상을 만나 외람되이 승품에 올랐으니 너무 과분하여 항상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미의 나이가 지금 93세라 아나 앉히고 아나 위에서 조석을 보존하기 어렵사와 까마귀와 같은 사정으로 그 곁을 떠나지 않기가 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쌓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전연하였습니다. 신 자신을 헤아릴 때 비록 한직에 있어도 오히려 게으름이 없을까 걱정인데 더구나 지금의 본직은 사무가 번다할 뿐 아니라 신은 본래 변방의 일을 알지 못하며 또 무부들을 알지 못하여 주의할 적에 누가 누구인지를 분간하지 못하여 비목이 겨우 내리게 되면 논박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겸하여 서쪽 변방의 비보가 비를 비제하여 적을 토벌할 장구한 계책을 모색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신은 한 가지의 묘책도 없으니 결코 분수에 넘치는 지위에 그대로 무릅쓰고 있어 혈로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신은 패조 때 먼 해도에 귀양 갔었고 돌아와 형틀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아 정신을 상실해서 일을 당하면 깜빡 잊기가 일쑤입니다. 또 그 장기 어린 안개에 몸이 상하여 왼팔을 잘 쓰지 못하므로 갑옷을 입고 호위하는 것은 더욱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 일로 말하면 직사를 제대로 닦지 못하고 사정으로 말하면 어미를 모질 날이 실로 촉박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에서 우러나며 간곡한 말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바라건대 신의 직을 갈아서 한가로이 어미를 봉양할 수 있게 한다면 위로는 효를 버리지 않고 또 이런뿐인 자리에 있다는 비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다면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2월 2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하종의 유영정, 김순몽, 이숙춘 등에게 각각 태미 20석을 하사하라 명하였다. 미테르 20석을 하사하라 명하였다. 정정실록 32권 순종 13년 2월 2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정정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정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장순손의 사장을 내려보내면서 이르기를 경의 뜻은 늙은 어버이를 봉양하려는 것인데 병조판사라 해서 어찌 어버이를 봉양하지 못하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정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민수천이 아뢰기를 무오의 화가 일어난 그 근본은 유자광에게 있었으나 대신들이 그 마음을 공평하게 썼던들 자광이 어떻게 끼어들었을 것이며 환란이 어디로부터 생겼겠습니까? 그 당시 대신들은 선을 좋아하는 성심이 없었고 시기심만 품고 있었으므로 자광의 계책이 먹혀들게 된 것입니다. 그 근원은 비록 자광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죄는 자광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후세에 만약 이를 논란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대신이 나라를 그르쳤다 할 것이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가 대신에게 있다는 말은 전국을 찌른 논의이다. 만약 남의 말을 듣기만 하고 살피지 않는다면 어느 시대인들 소인이 없겠는가 하였다. 수천이 아뢰기를 공릉, 참봉 등을 지금 본부에서 추구하고 있거니와 이것은 필시 평상시에 전혀 봉심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수가 능을 훼손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우연히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전에 문소전의 병고에도 제조는 항시 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며 처벌하지 않았으나 이는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지금 이들 참봉은 봉심을 상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석 분양까지도 전폐하고 봉행하지 않았으니 태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히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날 문소전의 병고에는 대간이 제조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참봉과 제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봉만 처벌하고 제조에게는 죄가 미치지 않았다. 지금 야수가 능을 훼손한 일은 하루 동안의 소행이 아닌데도 참봉이 오랫동안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공제로 논할 수 없고 파직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충정시로 32권 충정 13년 2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충정시로 32권 충정 13년 2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전교하기라. 수령의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홍혼을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정시로 32권 충정 13년 2월 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찬간 한효원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한나라 화제 때 화희태우가 여주로 조정에 임했기 때문에 부득이 환시로 어명을 전하게 하였으니 어명을 전하는 소임이 이때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환시가 어명을 전하게 된 건 역시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후에 드디어 직임으로 이루어졌고 정사의 출납을 모두 엄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경대부의 출입이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만약 상체가 미령하실 때라도 있으면 그 사이에 혹시 상스럽지 못한 일이라도 생길까 시는 염려됩니다. 중국의 환자는 그 복식이 조사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의복과 양식을 급여할 뿐이었는데 지금은 복식과 작업이 모두 사대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별도로 조처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 세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후세의 폐단을 염려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조의 옛 제도를 함부로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중정시로 32권 중종 13년 2월 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정사룡을 홍문관 은교로 김구를 홍문관 교리로 임곤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중정시로 32권 중종 13년 2월 4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시로 32권 중종 13년 2월 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함경도 어사 유용근이 장계하기를. 원성부사 신옥형이 거느린 첩비를 그의 얼제가 간통한 뒤에 옥형이 또 간통하였는데 그 아우가 이것 때문에 많은 분원을 하자 옥경은 즉시 그 아우를 잡아 가두고 밤중에 옥조를 사주하여 죽이게 하였습니다. 전판관 방호이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호이를 불러 물어보라 하였다. 중정시로 32권 중종 13년 2월 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궁이 불편한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지금 여이의 말을 들으니 그 정세는 번열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하다고 한다. 사직제가 임박하인데 이와 같이 미편한 일이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정훈이 의계하기를 권위의 정세가 낫지 아니하면 성상의 마음 역시 염려되실 것입니다. 마음이 전일한 뒤에야 재개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이시다면 능히 진지하시 못하실까 염려됩니다. 아니 상이 서팽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정시로 32권 중종 13년 2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신옥형이 아우를 살해한 사건의 전말을 방호이에게 물으니 호이가 아뢰기를 이른바 첩비는 곧 옥형이 전부터 간통하던 자입니다만 그의 얼제 신철형이 간통한 사실은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옥형이 온성부사가 되었을 때 철형이 남불의 그 관귀 및 그 이웃 고우리 수령들이 간통한 분해의 사비를 간통하므로 옥형이 그를 버릇이 없다 하여 암은 밖으로 쫓아내고 서울로 보내려 하자 철형은 옥형의 첩이고 고자질한 것이라 하여 옥형의 첩을 욕보이고 떠나버렸습니다. 옥경이 더욱 노하여 사람을 시켜 도중에서 잡아오게 하고는 칼을 씌워 옥에다 가두었는데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신이 듣고 본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용군의 장계와 이 말을 사헌부에 내려 추구하게 하라 하였다. 중정시로 32권 중정 13년 2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지평 이우가 아뢰기를 고령사는 진사 권손의 처 최씨가 비부와 간통한 사실은 본부로부터 이미 본도에 이첩되었는데 최씨는 도리어 오라비 세평이 전의 혐의를 가지고 남몰래 신을 부추겨 본부에서 의논이 일어나게 했다고 관찰사에게 정사했고 관찰사는 세평의 부자를 쓰금하였다 하므로 신은 감히 비혐합니다 하였다. 중정시로 32권 중종 13년 2월 6일 올해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근년에 와서 제주에는 흉년이 거듭되고 백성들이 흩어져 떠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안무에 능한 자를 택하여 보내야 하는데 문 계창을 발탁하여 그 직을 제수하였습니다. 신등이 처음에는 그가 불과한 것을 알 수 없었으나 지금 자세히 들어보니 계창의 사람됨이 본래 탐호하여 물건이 눈에 띄면 욕심을 참지 못하여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직을 빨리 갈고 또 그 가자도 개정하소서. 우 윤공은 탐욕하고 잔악스러운 사람으로 전에 위장이 되었을 때 대간의 논박을 입었으나 임기가 만료되다 다시 그 직을 맡았습니다. 공조 정랑 성희중은 그 비열함이 정한원보다 심하니 아울러 채직하소서하니 이우에게 답하기를 대저 대중에서 북문 공사를 하는 데는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 남몰래 청탁받았다는 말은 극히 부당하고 최씨는 무식한 부인이요 그 사이에 이런 말을 하게 교사한 자도 매우 옳지 않다. 또 감사는 유식한 사람인데 실로 헛된 말을 논함이 그와 같다면 큰 잘못이다. 지평은 비염하지 말라 하고 헌부에 답하기를 문계창은 문신으로 무죄가 있기 때문에 발탁하여 이 책임을 맡긴 것이다. 그 뒤에 대신이 또 목사를 삼아 택차하였으니 다시 경차관을 보내 전무할 필요는 없다. 계창이 이미 임소로 향하였고 더구나 제주는 관을 비운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만약 다시 택차한다면 반드시 지연될 것이니 개정할 수 없다. 성희중은 어찌하여 공조위에 마땅하지 아니한가? 조사위장은 분군을 도맡아 관장하므로 그 책임이 중하다 하겠지만 그 나머지의 위장은 번에 출입할 뿐이니 윤공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검상 유돈이 정성의 뜻으로 아뢰기를 공조정랑 성희중은 그 인물이 육조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니 채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대간이 그를 논란하였고 오늘 또 대신이 말하니 속히 채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소대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신옥형의 이런 방호이의 서계에 의하여 그 아우를 강박해서 죽게 한 형상을 볼 수 있으니 인륜의 병괴가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잡아다가 추구하되 멀어서 사관을 불러오기가 몹시 어려우니 먼저 파직하고 경관을 보내어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문계창은 처음 대신의 의론을 거쳐서 한 일이니 다시 대신에게 물을 것이며 신옥형은 골육 상잔을 하였으니 파직한 다음 추구하라. 나머지는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정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잔편 제주 세업을 위하여 문신을 택자하는 것은 신의 의견이었으나 계창은 신이 추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합당한 사람이라 믿어 일찍 이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지금에 왔어야 반론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이 반드시 환부로 아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의 바다를 건넜을 것이요 또 탐오의 실상을 알지 못함으로 신은 굳이 그를 보냄이 부당하다고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고 좌의정 신용계의 의논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문계창을 처음 택차했는데 지금 대간이 말함으로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의 말이 무죄가 있었을 만하고 비록 그 인물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감히 그를 채직하라고는 아뢰 수 없다 하였다. 계창이 무죄가 있어 변방에 쓸만한 인물임은 내 또한 들은 바 오래다. 또 벌써 내려갔으니 채직할 수 없다. 이것으로 헌부에 알리라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이성군 이관과 영상군 이전이 모두 배우를 잃었다. 이런 경우 처녀를 간택하고 가래청을 설치한 전례가 있는가 없는가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가랑청을 설치하여 그 일을 전담에 주장하였으되 별도로 처녀를 간택한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계창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병조참지 이행이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중종 7월 32권 중종 13년 6월 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종 7월 32권 중종 13년 6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수찬 최산두가 돌아가 부모 복양하기를 간청하니 군업의 수령으로 제수하라 전교하다. 중종 7월 32권 중종 13년 6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 7월 32권 중종 13년 6월 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대선 윤세호 등이 상소하였다. 하늘과 사람의 관계란 오가며 두루 통하여 서로 간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하고 거친 것이 서로 마찰하고 선하고 악한 것이 서로 부딪히는데 그 부름에 까닭이 있고 이루어짐에 징조가 있어 감흥이 없이 스스로 이르는 일이 없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저기 하신 지 지금 13년이 되었는데 천재와 번개가 해마다 비연괴가 해마다 나타나 근난해 와서 더욱 심합니다. 지난날 원묘의 궤변이 이미 극심하였고 지금 또 야수의 능력을 침범하여 뭐하고 훼손하였습니다. 하늘의 견책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깊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조심하고 두려워하시어 잠잘케를 도없이 영역에 달려가 살피시는 등 인정과 예의에 있어 응당해야 할 것은 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도 오히려 천심의 보답이 되고 조종의 사제가 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상하가 태연히 조금도 두려워하고 동요하는 기색이 없으며 사직의 제사에 한다는 것도 도로가 험악함을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종사를 계승하고 일국에 군림하시면서 위로 선왕의 능미호를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그 병개가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도 그처럼 무심하게 평상시와 같이 도로의 험하고 평탄함을 물으시니 경홀히 여기심이 이와 같이 극심하십니까? 더구나 사직의 제사 지낸 날을 짜가 아직 멀어 능묘를 봉심하고 돌아오시더라도 사직 제사에 미칠 수 있음이리까? 옛날의 대신은 조그마한 이변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임금의 마음과 그 일을 바르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아 간곡히 고하면서 상망의 화단이 조석에 일어나 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는데 지금 비상한 궤변을 당했는데도 대신은 평상시와 같이 묵묵히 있으면서 한 번도 고개하는 말은 없이 야수 쫓아내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야수가 다른 땅에 많은데도 하필 능묘 위에 침도라는 것은 하늘이 큰 병괴를 내려 경계한 것입니다. 하늘이 이것으로 큰 이변을 보이되 대신은 심상하게 보아 넘기며 하늘이 이것으로 경계 삼게 한 것인데 대신은 야수에게 죄를 돌려 전하의 마음을 경홀한 대로 유도하며 전하를 부유로여에 빠지게 하니 이 어찌 대신이 임금을 도와 일을 바르며 서로 도와 재앙을 막으려는 도리이겠습니까? 옛날에 허자가 묘소에서 울며 사슴은 침범했던 소나무 아래에서 죽어 있었고 조무량이 염하게 있으며 사슴이 묘소의 나무에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필부에 미천함으로도 오히려 지극한 효성을 베풀어 미물을 감동시키거나 하물며 신천의 주인이 되신 전하이메리까? 시종 일념이 서로 유통하게 되며 실로 효성의 감동이 상하에 미치게 될 터이니 어찌 감동하지 아니할 자가 있겠습니까? 노나라에서 세가의 집을 헐었을 때 춘추의 일을 기록하였으니 이는 곧 불공한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묘룡의 경중에 대해서는 선유의 논단이 있었거니와 자손들이 경봉함에 이르러서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비록 능사를 더 두었으나 그의 모두가 귀족의 자제로서 세월을 쌓아 작업에 나아갈 줄만 알았지 제사에 관한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으며 분향, 봉심 등의 일을 또한 많이 폐지하고 하지 않습니다. 야수가 능묘를 침범하여도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평시 전하의 경봉하는 마음이 결례된 것입니다. 그 효성의 감동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필부에 부끄러운 일이요 춘추의 의리로 본다면 불공한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태만함으로 화를 부르고 끝내는 소홀하게 응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더하게 하고 조종의 죄를 지으니 이 어찌 깊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듣건대 제2에 이르기를 제사란 너무 자주 지내는 것이 아니니 잦으면 번거롭고 번거로우면 경건하지 못하며 제사 지내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소홀하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잊게 된다 하고 선유의 말은 군자는 의로서 예의에 임함은 그 제사가 작고 번거로운 데에 이르지 아니하고 인으로서 예의에 임하면 제사가 소홀하고 태만한 데 이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잦고 번거로움과 소홀하고 태만한 것은 그 일이 비록 서로 다른 것 같으나 모두가 비리에인 것입니다. 효자 순손이 그 조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심정은 실로 한이 없는 것이나 잦고 번거로우면 끝나는 불경에 이르는 것이 또한 자연한 형세입니다. 국가 종묘에도 이미 예스럽지 못하거니와 문서와 연언에 이르러서는 한나라의 그릇된 제도를 승습한 것이며 능침의 상망 전례 역시 예법의 근거가 없어 예답지 못하고 명분이 없는 제사가 분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에 보답하고 선조의 제사하는 것이 일정한 처소가 있으며 재물과 제기 그리고 그 시기도 일정한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는 악이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있어 그 한 가지 이치가 환하게 밝아 한치의 간격이나 막힘이 없는데 예를 적절히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이 어찌 험양하겠습니까? 하물며 그 작고 번거로움이 너무 심하고 세월을 너무 천연한다면 그 자성이 정결하지 못하고 그 성의가 전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말일까? 지금 2, 3년 동안에 걸쳐 비상한 변괴가 잇따라 능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 혹 이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조를 받드는 효성은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요는 정성을 다하는 데 있으니 그 정성을 다하는 길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이 경입니다. 한 번이라도 위에 물에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정신을 잃어 효에 전심할 수 없습니다. 그 외물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는 성색이 어tum되는 것입니다. 자고로 영특한 임금으로서 스스로 그 밝음을 자부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되 이것이 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잃게 된 이가 전후 한둘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항상 조심하여 그 마음을 오로지 경에 집중시키시어 언제나 폐옥을 잡고 가득 찬 그릇을 받든 듯이 할 것이요. 총명함을 자부하거나 학문이 높음을 자처하거나 하나의 성색에 해로울 것이 없다 하고 하지 마소서. 언제나 언미한 일에 삼가고 싹 트는 조짐을 건드라여 조그만 음사라도 마음을 더럽히게 하지 말며 사욕을 이기고 예의에 돌아간 날로 새로이 경계하고 조심하여 그 정성을 다하여 하늘을 섬기고 공경을 다하여 선주를 받든다면 자연 찬심이 기뻐하고 조종이 험양할 것이며 요기가 덕을 이기지 못하고 이변이 도리어 상서로 변할 것입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3년 2월 1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상이 입문하여 이르기를 범조가 말하기를 국가는 반드시 조정의 법을 따라야 한다 하였으니 그 말이 몹시 타당하다. 조정이 원대한 생각과 깊은 모책으로 세워놓은 장구한 법을 그 자손들이 함부로 변개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하며 영사정광필이 아뢰기를 창업한 임금이 제정한 일대의 법제를 후세에 부득불 고쳐야 할 일이 있다면 창업할 때 제정한 임금의 뜻을 참작하여 할 것이요 함부로 변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고 참장관 조광조는 아뢰기를 금과 옥조라면 마땅히 준사에 이르지 않아야 하겠지만 하거니와 교패가 된 것이라면 마땅히 변개하여 통하게 하여야 하니 이것은 변개라고 할 수는 없고 조정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어지러이 변경하는 것이라야 변개라고 이룰 수 있습니다. 대저 사세와 기틀을 알아서 할 일이니 그렇지 않고 선왕의 법도로 어지러이 변개한다면 패망에 이르지 않을 자 드물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합당하였으나 지금에 불합한 것이라면 마땅히 때에 따라 가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장량 6옥은 아뢰기를 조정의 법은 마땅히 준수하고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것이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세가 달라짐으로써 그 시기에 알맞게 참작하여 변경하는 것이라면 변법이라고 할 수 없고 민풍의 풍속에 따르는 패단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옳다고 하면 이를 입법하고 한 사람이 그러다고 하면 개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또 시행하지 못할 법이 있으니 신성록에 기록된 바 소재를 모두 전가 입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성록에 실린 법제는 대부분 시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는 다시 사용하지 않았고 전가 입거 역시 많이 감하였다 하였다. 동지사 이유청이 아뢰기를 하삼도에 사는 보실한 사람들을 강제로 입거하게 하였는데 전일 박승질이 순찰사가 되었을 때 신이 종사관이 되어 가서 보니 그들의 곡성이 하늘까지 사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차라리 죄가 있는 자는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한 죄인을 입건시키는 것은 매우 불가하다 하며 유옥이 아뢰기를 이 요청의 말은 매우 잘못입니다. 죄인에게는 경하고 중한 것이 있는데 모두 입가하게 한다면 아랫 사람들이 무엇으로 신이를 믿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사헌부의 상서를 보고 실로 내 마음에 느낌이 있었다. 나의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묘의 변괴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대신에 이른바 진흙에 빠진다는 말은 임금을 불효한 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그 처음에는 친히 제사하려 하다가 물이 많고 교량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아니한 것이지 선조를 받드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상서 중에 효성이 순일하지 못한 것은 곧 외루에 이끌린 때문이다 한 것은 지당한 말이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라. 상의 본인은 진행하려 하였는데 신등이 삭제의 전물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별제를 상례로 행할 수 없다 하고 또 도로가 험난하여 물을 건너기가 어렵다 하여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니 지만한 죄는 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수축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제변이라 한다면서 짐승을 몰아내는 것만 일삼는다면 이는 죄를 야수에게 돌리는 것이니 실로 마음에 미안하다 하며 유옥이 아뢰기를 만일 성경이 부족하여 하늘이 재변을 내려 보인 것이라면 지금 비록 크게 서둘러 몰아낸들 후일에 또 의지 악수가 없겠습니까? 야수들이 파괴할 때마다 몰아낸다 해도 모두 몰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일에 구애되어 하지 아니하다가 지금은 또 천연하게 하지 못한다면 더욱 소홀히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상께서 만약 황망하게 나가시면 아래 사람들이 진흙에 빠지는 것쯤이야 헤아릴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광필이 갑자기 아뢰기를 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어찌 신이 진흙에 빠지는 것을 생각해서 대사를 폐지하겠습니까? 하고 잠옷 언짢은 안색을 지었다. 유옥은 정은 김공리와 더불어 문계창 등의 일을 논하였다. 유옥이 또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에 가보니 망합의 아우 주장합은 극히 용렬하여 부형의 원수를 갚을 줄 모르는 자입니다. 대저 야인이 성제의 살기를 좋아하여 불악을 이루고 있으니 그들이 만약 사분이 없다면 반드시 주장합의 말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변경을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회령에 도착하니 북진의 거리는 하룻길로서 모두 고산준령이었습니다. 전에 회령부사 오부가 한 후장이 되었는데 야인 100명이 험준한 곳에서 두세 번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때 오부는 그들을 불러 회유하기를 절도사가 너희들에게 무슨 원한을 쌓기에 감히 이런 짓을 하는가 하고 또 한 곳에 이르러 4~5개의 화살을 쏘아 보내므로 오부는 또 그들을 설득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오부가 그들에게 대항하여 활을 쏘았거나 혹 물러섰더라면 큰 변이 일어날 뻔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랑캐가 내치말되는 부득이하여 엉전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변방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불가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1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예조는 15일에 친지하는 것이 지당하다 하는데 정원의 의논은 당초에는 급급히 행하려 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사람을 보내어 고유제를 지냈으며 도로가 수리되지 않고 교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니 임금의 출입에서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였으니 수리가 끝난 뒤에 친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예관은 친제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원의 아림이 이와 같으며 대가는 또한 속기 행하라고 하여 상하의 의논이 이처럼 서로 모순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의정부와 예조의 당상을 불러 의논해서 정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1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신용계 예조판서 권균 좌찬성 김전 좌찬전 고영산 우참찬 최숙생 예조참판 조계상 참의 이성동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간의 아린 바는 신등이 이미 들었습니다. 당초에 성상께서 지성으로 즉시 친제하려 하였으나 신등이 어찌 차마 태연히 20경이나 되는 험한 진흙길을 배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또한 친제하고자 하시나 공사를 시작하여 사토와 모든 공구가 능묘에 있습니다. 만약 친제한다면 반드시 모든 잔물을 다시 옮겨야 할 터이며 따라서 소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상의 의도가 이미 수축이 끝난 뒤에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늘에 계시는 연령도 반드시 살피실 것입니다. 17일에 수축을 마치면 19일쯤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준조 7월 32권 중종 13년 2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원 윤세호, 대사관 김양진이 전의를 논하고 세호가 아래게라. 유민을 안정시키는 것은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에 달렸습니다. 어찌 반드시 문신과 무신을 구별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문과 무를 무엇 때문에 구별하겠는가? 하였다. 지사 장순선이 아래기라. 신이 서후에게 들으니 서후의 말이 양계는 인물이 조전한 데다가 노략질 당하거나 혹은 이리저리 흩어지는데 야인들이 이를 거두 안무하면서 조선둔이라 부른다 하였습니다. 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서후가 대답하기를 경사에 갔을 때 옥화관에서 3일 달자를 만나서 그 고장의 풍속을 묻다가 이 말을 들었는데 처음엔 이리로 믿지 않았으나 그 후 임천구수가 되었을 때 귀한 야인에게 물어보니 전에 들은 말과 다름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양계의 수령은 모름지기 선택하여 차임해야 합니다. 무릇 백성들이 이와 같이 유리하는 것은 모두 수령이 제대로 안무하지 못하고 부역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의 백성이 저들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나라의 수령들이 가혹한 침해를 싫어하고 저들이 거두어 안무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양계의 수령은 꼭 무신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문신도 좋으니 수령을 섞어 제수하게 하라. 잘 안무하게 되면 인정이 자연 제고장을 생각할 것이라. 반드시 법령으로 도로 모이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양필을 채직한 후 제주가 오래도록 비어 있었다. 문계창을 제수한 것도 오래되었으나 대간이 논박하에 맞지 않으니 채직하고 택차하도록 하라. 하매 검토관 최산두가 아뢰기라. 상께서 꼭 문신, 무신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게 하신 말씀은 매우 좋습니다. 옛날 인재를 취한 것을 보면 문예가 있는 자는 반드시 무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고 무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문예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후세에는 문무겸비한 인재를 얻기가 어려워서 각각 그의 장점을 취하여 혹은 문 혹은 무로 하였고 문무 외에도 무능이 있었으니 이것이 인재를 취하는 방법이었으며 이미 취한 뒤에는 다만 그의 장점만을 취하여 임용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은 아래기를 문신으로서 그 어버이가 멀리 있는 사람이 돌아가 복양하고자 정사했을 때는 모두 돌아가 복양하게 허락해 주는 것은 어버이를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니 지금 효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때라 공사간 모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정조에서는 무조건 다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그 어버이의 나이 70이 찬 뒤에라야 비로소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조건만 다 허락한다면 이제 만약 무조건 다 허락한다면 외방의 어버이를 두고 있는 자는 모두 안심하고 조정에 배설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재가 적으니 성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지당하다. 근래에 귀양하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물이 적어졌다. 그러나 정사하는 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임금이 효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위에 있어 어떻게 두겠는가. 어버이의 나이 70이 되었을 때 귀양하는 것은 정해진 법이거니와 비록 70이 차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이 있으면 귀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래 시종으로서 귀양을 원하면 수령으로 차임한 일이 있다. 전에 이미 이와 같이 한 것을 뒤에 달리할 수 없으므로 허락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 7월 32권 중조 13년 2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이세응이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민심을 어루만져 기르는 것은 수령의 직분이요 출척을 엄격히 하는 것은 관찰사의 임무이다. 또 관찰사는 한도의 풍화를 좌우하는 주인이기도 하다. 근래에 종이 상전을 죽이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는 일이 있으니 풍화를 급선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농상을 권면하고 형옥을 너그럽게 다스리는 등의 일에도 심력을 다하라 하니 세응이 아뢰기라. 풍화가 아름답지 못한 것은 학교를 일으키지 않은 까닭이니 학교에 대한 일은 먼저 할 것이요 형옥, 농상 등의 일도 신이 심력을 다하고자 하나 다만 힘이 미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중조 7월 32권 중조 13년 2월 1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에 문신으로서 귀양을 원하는 자가 많다. 임금이 효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터에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회사에서는 마땅히 그 어버이 나이의 노소와 그 병의 경중을 상고하여 처리하라.
준조실로 32권 중종 13년 2월 1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32권 중종 13년 6월 11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종실로 32권 중종 13년 6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안동의 죄수 양인 전 철동은 산호 내은산 등과 본주를 살해하여 그 죄는 잠대시에 해당되는데 세 번째 개복하니 연호하였다. 중조실로 32권 중종 13년 6월 1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32권 중종 13년 6월 1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희천군수 허순이 전에 고령 첨사가 되었었는데 지난 여름에 전에 해당되었습니다. 당상관은 비록 경련법에 구애되지 않지만 갑자기 동만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고령에 있을 때 또한 과실이 많아 전에 해당된 다른 사람이 예의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 그를 동용하면 징계하는 뜻이 없으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희천은 곧 무인을 보내는 곳인데 허순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인가? 나머지는 모두 연호하지 않는다. 저는 관찰사가 관하 수령의 치적을 고사함에 있어 상등을 죄라 하고 하등을 전이라 한다. 중조실로 32권 중종 13년 6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공설인 지평 이후가 이를 의논하고 설인이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황간직은 사품 이상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에서는 황간직을 조사와 같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벼슬의 가설을 황간에게는 제수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의례 제수하며 혹은 특지를 이용하니 이는 대전의 본의와 다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간의 가자에 대해서는 전일의 헌부가 대전에 없는 일이니 고쳐야 한다 하였기 때문에 곧 이조에 신칙하였다 하였다. 중조실로 32권 중종 13년 2월 1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32권 중종 13년 6월 1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로 32권 중종 13년 6월 13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시간관 김정국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선하께서 저기 하신 지 지금 13년이 되었습니다. 천도는 도수가 있어 한 곳에 원래 머물러 있지 않은 법이니 만일 마음 놓고 태만하여 이 기회를 잃게 되면 반드시 퇴폐하여 구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마땅히 힘을 떨쳐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상도를 따라 예법을 지키면서 세월을 찬연하고 감히 세속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소강은 유지할 수 있겠으나 제왕의 다스림은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에 대해 10분 체념하소서 하고 참참깐 문건은 아뢰기라. 우리나라의 일로 본다면 세종조에는 대신이 이 일을 총괄하므로 국가가 전엄하고 조정이 당당하여 치화가 크게 행해졌으나 지금은 대신이 원대한 일은 하지 않고 문부의 말단만 힘쓰며 비록 이를 총괄한다 하더라도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정국은 아뢰기라. 논의할 점이 혹은 참판 이상 혹은 참의 이상으로 하니 듣기에 번거롭고 말하기도 요란합니다. 불시 접견이라면 가합니다. 평시에 주의할 것은 인군과 신하가 서로 접촉하는 것이 마치 벗이 서로 사귀는 것처럼 되어야 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모두를 직차대로 접대한다면 상체 또한 몹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고 검토관 기준은 아뢰기라. 이 말은 항상 체념하심이 옳습니다. 우리나라가 상하가 서로 막히는 풍습은 예법이 아닙니다. 정의왕후가 청정할 때 사대부를 접견하지 못하는데 이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정국이 아뢰기라. 용렬한 사람이 받은 녹이 비록 말이나 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공로가 조금도 없습니다. 백성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녹을 받으니 너무나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사한 지 오래되었다 하여 선뜻 버리지 못하니 이것은 사사로운 인정에 끌린 일이며 왕자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서 함께 천위를 닦고 함께 천민을 다스리는 도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고 기준은 아뢰기라. 관리가 지나치게 용접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며 늠록만 허비하니 나라에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군직류도 또한 감축하소서. 이것이 경장하는 것 같으나 민폐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증조실화 32권 중종 13년 6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시건강 김정국이 입문하여 아래기를 인순에 내려오는 배단이 그 당시에는 폐해가 없는 것 같으나 끝내 커지게 되면 반드시 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 습종 대종 시대에는 다만 환관에게 병권을 맡겼었는데 얼마 안 되어 시역이 계속되었습니다. 창업한 임금이 후세의 자손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와 하나의 법계라도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후세 자손은 이를 금석처럼 굳게 지키는 것이 곧 떳떳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창업한 임금이라 해도 반드시 그 제작한 바가 주공처럼 하였다면 옳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역시 변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고조가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 없애버리고 다시 삼장법을 만들었으니 그 자손은 마땅히 준수하여 어기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서율 한 가지는 그대로 두어 없애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조정의 법이라 반드시 지킬 것이 아니므로 혜제는 부득 이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황관으로 전명하게 하는 것은 역시 조종이 인순에 내려온 패단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통렬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고 검토한 기준은 아래기를 조정의 법이 혹시 미진하여 당세에 통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또한 마땅히 변개하여 통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세를 아는 자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황관이 전명하는 일은 한때에 인순된 습관이니 주저할 것 없이 통쾌히 없애야 합니다. 지금 무신하들을 접대하는 것은 다만 경련과 연방이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내외가 막연하여 조정의 대사를 오로지 황관의 입에 붙여버립니다. 지금은 청명한 시대라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겠으나 장래의 사변이 꼭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상상께서 미령한 때에는 편의상 대신을 인접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은 머리가 되고 신하는 팔다리가 된다 하였듯이 임금과 신하는 모름지기 한 몸이 되어야 국가의 일이 제대로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지사 안당은 아래기를 황관이 전명하는 것은 과연 조정의 상법이 아닙니다. 정임왕후가 여주로 조정에 임하였을 때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인습되고 있으니 실로 적은 일이 아닙니다. 조정의 대사는 항상 대신 및 승지로 하여금 편전해서 친히 아래게 한다면 정사도 잘 될 것이요 신자의 현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임금이 신하를 만나는 것은 경영과 조계의 일일 뿐이니 인물의 현부를 또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날마다 친히 접촉하여 서로 논란하면 가까이는 조정의 일, 멀리는 역대 제왕의 사제까지 모두 다 상고되고 온 조정의 정사를 밝게 알지 못할 것이 없으며 사람의 현부를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대개 세조께서 하시던 일입니다. 대간의 말과 같은 것도 승지로 하여금 친히 아뢰게 함이 옳겠습니다. 아니 상 이르기를 문부의 소소한 일은 내관이 전하고 대에서는 승지가 친히 아뢰게 하는 것이 이미 하교가 있었다 하였다. 삼장법은 한 고조가 제정한 세 가지 조항의 법률이다. 살인하는 자는 죽이고 사람을 상해한 자는 벌하며 도둑질한 자는 벌하는 것이다. 협서율은 진시황이 제정한 법률의 하나이다. 민간에서 의약 복서에 관한 책 이외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게 하였던 법률이다. 중종실호 32권 중종 13년 6월 1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상이 비현합에 나아가 기사를 들었다. 중종실호 32권 중종 13년 6월 1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헌부가 환해동을 잔폐한 역의 영리에 정속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였다. 환해동은 천례로서 납치에 쓸 채단을 썼으니 허물은 크다. 그러나 율 밖의 죄를 청하는 것은 전일에 그러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으며 내 마음도 또한 몹시 미안하다. 이에 적용되는 율은 장 100의 도속인데 지금 율 밖의 별청이 있으니 위의 율로 처벌할 것이요 율 밖의 법은 쓰지 않게 하라. 중조실화 32권 중종 13년 2월 1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화 32권 중종 13년 2월 14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승지 문근이 대간이 아랜 전의 일을 가지고 징계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중조실화 32권 중종 13년 2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설경 이희민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임금이 밟지 못할 때는 충성으로 모액해야 한다는 것은 진 서산의 통분한 말인데 비록 1100년 이후에 와서 이 글을 보더라도 오히려 감격하게 됩니다.
당시 환관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배도와 위처후는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충성으로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배도 위처후만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유부는 초이아의 필부로서 극론으로 항쟁하였으니 당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자는 오직 유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두들 그의 충조를 알았을 것이지만 당시 집정들은 억누르고 쓰지 않았으니 대저 고금 천하의 치라는 언제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정은 혼미한 임금이었으나 비록 문정과 같은 임금이 아니더라도 시비를 통찰하여 그 오호를 정하지 못하면 차차 그 지경으로 빠져들어가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덕수가 통분하여 쓰기를 임금이 밟지 못할 때는 충성으로 모욕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하고 시간관 신광헌은 아래기를 책무는 사람을 쓰고 조정의 잘잘못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초이하에 있는 선비가 어찌 감히 조정에 이런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의 의논이 근자에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점의 패단이 혹 직원의 책무는 취하지 않은 데 있을까 염려되니 고시관이 실로 오진 사람이라면 어찌 이와 같은 패단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고시관을 잘 택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희민이 아래기를 옛날 임금이 날로 묘당의 대신 및 좌우와 지도를 극진히 강마하면서도 초야의 선비에게 책문을 취하는 것은 듣지 못하던 말을 듣고자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대개 초야의 선비는 숨기는 말이 없고 권세를 꺼리지 않아 고든 말과 바른 의논이 항상 이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 것만큼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는 한 시대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논에 광하의 말과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림은 실망하였습니다. 을해년 가을 별시 때 이 언호가 이충곤의 시책이 조정 일에 언급되어 정식에 불합하다하여 퇴각하려 하였다. 옛날에는 지공거의 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고시간 하나를 차임하는데 전조는 5, 6년까지 추천하여 그 숫자만 재고 상께서 모인을 점용하게 하여 그 직책을 맡기니 이 어찌 고시간을 택하였다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문영을 맡을 만한 자에게 공거의 책임을 맡아야 하거니와 한 시대의 추향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고시관은 더욱 신중히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고 정은 양팽소는 아래기를 대신의 도리는 당연히 정성으로 국사를 모획해야 합니다. 배도와 위처후가 진실로 성심을 다해 국사를 모획하려 하였다면 감히 조그만 혐의를 피하라고 유본의 책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배도와 위처후는 비록 여러 조정의 덕을 쌓은 대신이나 성심으로 국사를 모획하면 초야에 있는 유본의 뜻만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배도와 위처후가 유본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하였다면 환관도 제거하고 국가도 보존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배도와 위처우가 당시의 대신으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 초야의 선비만 못하였으니 이는 유분에게 주의를 지은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1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1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였다.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공릉 수능에 친제하고 황궁하다 정수에 이르자 영인이 장외에서 풍악을 연주하니 승지가 함께 의계하기를 임금이 거동할 때 반드시 풍악이 따르는 법이나 지금의 배령만은 제변으로 인해 친제하는 것이니 풍악을 쓰는 것이 부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례에 따라 하였으나 파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서우대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햇물이 지고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장령 유옥 헌납 김인손이 전의 일을 논하고 유옥이 또 아뢰기를 백성을 구휼하라는 교시가 아침 저녁으로 내렸으나 백성의 가난은
전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이 생각해보니 무릇 백성의 생활은 토지에 의존하는 것인데 부호들이 토지를 겸병함으로 공환자는 비록 조상이 물려진 토지라도 모두 팔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호한 자는 토지가 1000맥을 연하고 가난한 자는 섬곳을 세울 땅도 없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짐이 이때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 농부가 100묘의 밭을 밭되 8집이 정자로 구역을 나누어 중앙의 공전을 같이 농사했으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형평상 시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제한하여 고르게 분배하는 것은 3대 이후에 좋은 법이니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케 하소서. 이 법을 시행하면 지나치게 부해지고 지나치게 가난해지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노비가 출생한 모두 어미를 따르게 한 것은 분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천은 그 어미는 물론 또 그 아비까지 따릅니다. 그러므로 사천은 날로 번성해지고 양민은 날로 줄어들어서 군적이 감축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혹 양민을 억압하여 천인을 만들므로 그 폐단으로 장차 양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대신과 의논의 공천, 사천을 막론하고 일체 어미를 따르게 하면 양민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노비가 많은 자는 5, 6천 명까지 되는데 이것은 마땅히 구수로 제한하는 법을 세워야 합니다. 구수로 제한하게 되면 양민이 날로 많아질 것입니다. 신이 매양 이것을 말하고자 했으나 쌓인 폐단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에 두었던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패를 인습하고 변동하지 아니하면 양민이 모두 사천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즘에 매양 양민이 날로 조잔해진다는 말을 들었다. 말한 바 전지와 노비에 대한 그것도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전지를 제한한 일 역시 전에 의논이 있었는데 시행하지 못하였고 어미를 따른다거나 아비를 따른다는 법도 의논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순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경산 좌도 병마 절도사 유미가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고 교시하였다. 남쪽 사람들은 외인과 친합하기 쉽고 적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없지 않으니 방하는 일에 힘을 다해 조처하라. 또 그 도의 백성은 몹시 궁핍하고 첨사 만호가 수군을 침해하는 패단이 또한 많으니 당시 수군 절도사의 임무를 겸직하였다. 경험 모름지기 어루만져 사랑하는 방법을 힘써야 할 것이며 또 출적의 정사를 엄격하게 하라.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대선 윤세호 지평 조헌필이 친제할 때 제숙하지 못함으로써 대죄하니 답하기를 제숙은 예문에 실려있는 것인데 그를 고월하였으니 대사한 등은 형세가 부득이 지게 있을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1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신하가 추천한 사람을 임금이 즉시 쓰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신하된 도리로서 한 사람이 어진이를 보더라도 미처 첨가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면 어진이가 거의 누락되지 않으리니 대신의 책임이란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하며 시간관 김정국이 아뢰기를 이른바 대신이 마땅히 어진이를 첨가한다는 일은 반드시 왕좌될 인재를 추천함을 이름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재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추천하여 써서 그 재주가 알맞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어진이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성으로 구한다면 어찌 알지 못할 것이며 또한 어찌 추천할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진이를 구하기를 굶주리고 목마른 것 같이 하라. 모든 일에 무엇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리야. 어진이 구하기에 급급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민폐를 없애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은 모두 가능할 것이다. 또 염리는 특별히 들어 써야 할 것인데 근래에는 이를 행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하며 검토관 기준이 아르기를 완전한 사람은 실로 얻기 어려우나 청렴하거나 공건한 자라도 각각 그 재주에 알맞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는 탐욕의 풍습이 크게 유행하고 있으니 청렴을 격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교에 어진이 구하기를 굶주리고 목마른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비록 초에 있는 자라도 이 전교를 들으면 어느 누구인들 쓰이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현사가 있다 해도 제대로 쓰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3대 이전에 이른바 현사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선비와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진이가 혹 쓰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 포부를 다 펴지 못하였다면 어찌 쓰이고자 하였겠습니까? 이른바 선비라는 것은 녹을 사마하고 몸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불합한 마음이 있게 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관의 직책을 가진 자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떠나면 벼슬자리에 있는 자가 그 직책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 떠나는 것이니 상상께서는 모름지기 3대 이전의 군신이 서로 협력하던 일을 안 후에야 어진이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현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전국이 아르기를 전일의 일에 마음에 감측하게 느껴집니다. 견성군의 일을 가리킵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미 어찌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삼가야 합니다. 신은 들으니 금성대군은 세종의 친자인데 세조 조의 죽임을 당하고 그 자손도 따라서 천인이 되었다 합니다. 만약 조선으로 본다면 모두가 동기이고 당대로 보면 또한 유복 지친입니다. 비록 종사에 득지하였더라도 어찌 3대가 되도록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맹자의 말에 자신이 천자가 되었는데 그 아우가 필부로 있다면 그 아우를 친애한다 하겠습니까? 하였듯이 금성대군의 자손은 석방하는 것이 옳습니다. 반정한 후 죄를 입은 종친도 모두가 자신이 범행한 것이 아닌 자는 또한 석방해야 합니다. 하고 기준은 아래기를 금성대군이 죄를 입은 연호는 신이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금성대군의 아들인 화원군 맹한과 맹한의 아들 이연장과 그의 서모제가 모두 청주의 관노인데 이것은 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조조에 있어서는 대사를 위하여 부득이 처벌하였겠지만 당대에 왔어야 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주공이 천하를 위하여 관숙 채숙을 죽였는데 비록 천하를 위하여 죽였다 해도 어찌 처근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성상께서는 일국의 임금으로서 더없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핏줄을 나는 동기가 천역에 있습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어찌 그처럼 처근한 처사가 있겠습니까? 송나라 제2상 범중엄은 말하기를 오 중에 우리 동승이 많다 하고 그들을 구제할 토지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엄은 일개 재상으로서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나라 임금이겠습니까? 그 자신은 비록 한때 득제하였다 해도 자손들에게 있어서 관대히 용서하심이 옳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신다면 하늘에 계시는 조종의 영령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며 국맥이 또한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기 방면해야 합니다. 또 반정한 후 지친 사이에 어찌 지금 전국이 말한 바와 같이 회환되는 일, 견성군의 일을 가리킨다 없겠습니까? 만약 참여하여 알고 주의를 입은 것이라면 어찌할 수 없거니와 전혀 참여하거나 알지도 못하고 한마디 간세한 말에 언급되어 죽음을 면치 못한 것은 너그러운 은혜 용서를 베풀어 전의 일의 허물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무릇 중실 사람으로서 범죄한 당사자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연좌된 부영 자제 따위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날이 통해 그 죄의 유무를 어찌 분간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약간의 반측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왕자의 도리에 마땅히 도외시하여 죄로 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측한 마음이 자연 없어져 생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옛 제왕이 말하기를 천명을 받은 내가 너에게 위임하니 소신대로 하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 뒤에라야 옳을까 합니다. 마땅히 먼저 제왕의 도량을 넓히고 또 그 종족을 화목하게 한 뒤라야 만세에 든든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고 전국이 아뢰기라 패조의 말년에 천명과 인심이 이미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 반정은 성상께서 부득이 처변한 것입니다. 비록 전대의 후예라 하더라도 봉해야 하거나 하물며 폐주의 지친이 매릴까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너그럽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 폐조의 후예를 세우자는 의논이 있어 이 역시 무방한데 묻 의논은 불가하다고 하니 진실로 통탄할 뿐입니다. 왕자의 도리는 끊어진 세대를 계승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좌우가 말한 몇 가지 일을 성상께서 어찌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마땅히 깊이 그 뜻을 탐구하소서. 하니 이에 상이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여러 번 안색이 변했으며 탄식하는 소리 또한 여러 번 들렸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6월 21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1일 경인 7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진조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0일 신력 첫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대간이 선의를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윤공을 채직하라 하였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사의 윤임은 내지를 가탁하여 공론을 억압하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잡아다가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송관은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먼저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헌부의 공함을 보고 나 역시 놀랐다. 윤임이 무슨 일로 자지를 사칭하인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큰일이니 파직하고 추구하여야 한다. 하매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윤님이 만약 자지를 사칭하였다면 그 죄가 파직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죄상을 모두 추구한 뒤에 파직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만약 파직한 다음에 추구하다가 혹 죄가 파직에까지 이르지 않게 되면 사죄에서 잘못이 되는 것이니 이 일은 상세히 살펴야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우선 채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독관 유용건이 아뢰기를 함경도에 군액이 많기는 하나 태반이 관인이고 군기도 전혀 수련되지 못했습니다. 육주는 곧 국가의 울타리인데 이와 같이 헛술하며 내수사 각사의 노비로서 육진에 있는 자가 1천여 명이나 되니 신의 생각은 이것으로서는 군액의 부족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천인은 여기 경하고 양민은 여기 중하기 때문에 남자가 장가가고 여자가 시집가게 되면 반드시 천인을 택합니다. 이 때문에 군액이 감축되기만 하고 증가되지 않으니 육진에 있는 사친을 군액에 충당함이 옳겠습니다. 육지는 왕하가 멀어 인심이 야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신 수령은 그 위세를 세우고자 한 지방을 살육의 장소로 만들고 있으니 야인이 반란을 일으키면 육진의 군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천으로 군액을 충당하게 된 부득이 남쪽 지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주도록 해야 한다. 또 청구와 양민을 만드는 것은 큰일이기 때문에 전에 의논을 있었으나 단행하지 못하였다 하였다.